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간만에 논문을 좀 봤습니다. 이 논문인데요, 카본 에미션이 얼마나 이렇게 사상자를 냈는지, 그러니까 이런 모델링에 대한 건데, 이걸 베이스로 계산했더니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들이 무려 12만 명의 벌써 이제 생명을 살렸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CO2를 배출함으로써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지구가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줘서 자연의 영향으로 안 좋아진다든지, 그래서 사상자가 나는 거를 계산을 하려는 이런, 그래서 모탈리티라는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줬는지. 근데 전기차가 거기서 굉장히 큰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쉽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따뜻한 햇빛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렇게까지 응원을 해주시니 해야죠, 계속. 그리고 오늘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오늘 장이 안 좋았습니다. 장이 좋고 안 좋고가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국제정세를 자꾸 얘기하게 되고 더 큰 매크로 영향을 더 크게 받다 보니까 좀 세세한 거가 좀 부족해진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과 달리 옛날엔 좀 더 테슬라의 진짜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에서 집중했다라면은 이런 거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이 근데 이렇게 또 더 크게, 원래 테슬라는 그런 시장 영향도 많이 받지만 더 크게 내려간 거는 이제 중국 봉쇄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닫으면 이번 2분기 때 작년 대비해서는 year over year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계속 하다가 그게 깨졌죠. 매 분기를, 자동차는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기를 계속 갱신해 가는 걸 하다가 그게 막 끝났는데, 이제 중국이 봉쇄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서 엄청난 차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상하이 공장이 프라문트 공장 못지않게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봉쇄당하면 3분기도 하는 거 아니냐, 그럴 우려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트위터 영향도 있고, 왜냐면 이제 소송전 그런 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드론 영상을 보면은 참 중국의 어떤 생산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새벽 3시 그런 전체주의적이면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정말 진짜 극한으로 많이 주면 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 그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work and life balance를 더 찾고 그냥 집에 와서 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은 가동만 되면 지금 친절하게 이 유튜버 분이 드론 영상도 찍어주고, 주차장에 이렇게 차가 배달할 차가 다 아마 상당수 적지 않게 이제 모델 Y일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모델 Y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링 카에 이제 올랐습니다. 처음으로. 그 정도로 모델 Y는 지금 테슬라의 주력이고 중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듯이 생산할 수 있을 때 왕창 생산해서 3분기에 조금 공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든지 닫더라도 괜찮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자, 메인 게임을 넘어가기 앞서 테슬라가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근데 원래 계속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드인을 받아줍니다. 트레이드인을 받아주는데, 이게 다음 차를 오더 낼 때만 이걸 같이 진행을 해줬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이제 미국에서 트레이딩 에스티메이션만 할 수 있게 따로, 그러니까 보통 자기 차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면은 이 정도 가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새 차랑 이렇게 얼마 빼면은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게 이제 유도하는, 대부분 중고차 업자들이 네 차 이제 이렇게 사줄게를 먼저, 그래서 이제 돈을 찔러주는 듯한 느낌을 줘서 이제 중고차를 빨리 사게 이렇게 유도하는 거를 테슬라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모델 S는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델 S도 찍어볼 걸 그랬나. 모델 Y를 일단 넣어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4만 1000마일을 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6만 5천 킬로미터를 탄 거를 최저 59,700불에서 좋게 보면 66,000달러까지, 진짜 빈 넘버만 차량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미국은.
그것만 치니까 그냥 바로 대충 컨디션 좋다라고 아주 쉽게 클릭. 지금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에스티메이션 받아본 게 저도 뭐 카바나라든지 쉬프트 여러 가지 미국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계산해 준 거는 자기들이 이 테슬라 차량들을 더 정확히 알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진짜 이 에스티메이션 받는데 15초, 30초 만에 받았는데 그거에 놀랐고 정말 차를 되살려나?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제가 세금까지 내고 모든 부대 비용을 다 내고 61,000달러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차 가격만은 그쵸, FSD 베타를 안 넣었을 때 5만 달러가 안 됐을 때 저는 Y를 샀으니까 FSD 베타를 넣고도 56,000인가 7,000이었던 것 같은데 4만 마일을 넘게 뛰고 그거보다도 소폭 더 주는 대단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미쳤고 뭐 테슬라도 인기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진짜 모델 X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자꾸 슬슬 꼬시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저렇게 또 공격적으로 중고차를 이렇게 나오는 게 궁금해서 현재 중고차 시장이 어떤지를 봤는데 여전히 미쳤더라고요. 평균 마켓 프라이스보다 한 $10,000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프리미엄을. 이러니 새 차 가격도 미쳤죠. 진짜 다시 한번 자동차 회사들 CEO들한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금방 해소된다면서요. 해소되긴커녕 주변에서 그리고 이제 새로 조인하신 분들이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저희 팀이나 회사에 그래서 이제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 마크업이 장난 아니더라. 여전히 현대기아차 인기 있는 텔룰라이드나 대형 SUV는 여전히 마크업이 $10,000 붙어 있고요. 여름이 워낙 성수기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지금 제조사에서도 현대기아차도 딜러들한테 말로는 붙이지 말라고 하지만 이건 뭐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 포드도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원하는 차가 없는데 누군가는 돈을 더 지불해서 사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딜러분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상담하는 걸 살짝 들어보니까 지금 돈을 더 주고라도 이게 차라는 게 필수품이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은 끊이질 않는다. 그 돈을 더 주면 당장 준다는 것도 참 웃기네요. 그냥 차가 있는데 시장 상황이 이러니까 안 주고 딜러들이 버티다가 돈 더 주면은 주고 그거 어찌 보면 조금 역시 딜러는 이래서 제가 테슬라를 사는 겁니다. 딜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독 지금 미쳐가는 제가 어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알래스카에도 지금 드릴링 하려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서 알래스카 뉴스까지 살짝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여기는 본토에서 떨어져 있죠. 지금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안 그래도 제한적인데 예를 들면 하와이나 이런 데 가면 물건들이 다 대부분 비쌉니다. 이게 배로만 가야 되니까. 알래스카도 대륙에 있지만 이게 미국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이 안 되고 캐나다를 거쳐 가야 되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오지에 가깝게 요즘 많이 그래도 개발이 되고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돼서 옛날에 알래스카에 가면 영주권을 막 주고 알래스카에서 상당 기간 산다 그러면 그래서 인구가 좀 늘었지만 여전히 공급이 제한적이라서 저기는 한 중고차 가격이 한 50% 이상 올랐답니다. 2020년 대비. 미쳐 돌아가는군요. 그래서 저기는 유독 스카이 라케팅을 여전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금방 해소된다더니 전혀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은 얘기들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미 전에 하도 많이 해서 mortality of cost of carbon 에미션을 얼마나 배출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는지 하긴 디테일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출하는 카본 에미션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다 채집해서 하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내서 최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각 국가가 어떻게 배출하고 있을까?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감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속적인 계속 이런 팀뿐만 아니라 여러 논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꽤 진짜 좋은 논문인데 논문 어떻게 찾냐 이런 거는 오픈 액세스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액세스가 없으셔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논문 종류가 그러니까 액세스를 요구하는 저널도 있지만 이렇게
오픈 액세스라는 저널들, 그러니까 결국은 어서들이 이 논문을 서밋할 때 돈을 냈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래서 이런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 아시안 상대로 좀 장사를 하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렇게 논문 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은 좀 평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 팩터가 좀 높다 싶으면은 돈 장사를 하는 데긴 한데, 그래도 꽤 이렇게 재미난 논문들을, 그리고 손쉽게 액세스가 없어도 일반 분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면은 미국인들이 워낙 소비가 크니까, 요즘 그리고 거기다 강달러죠. 뭐 워낙에 여긴 소비를 많이 쓰는 나라니까 그래도 사우디아라비아보다는 적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러시아도 만만치 않은, 다 석유나는 국가들이다 보니까 월 평균은 에버리지는 여기 있는데 다 잘 살고, 근데 이제 중국이 평균을 넘었다라는 점에서, 근데 보시다시피 제조가 뭐 중국에서 여전히 지금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중국이 여전히 세계 공장을 노릇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량 중국도 이제는 배출하더라. 그런 것에 대한 고찰에 대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며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고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너무 디테일한 거는 전공자도 아닌데 이걸 어디다 갖다 써먹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이런 데이터들 중 제가 그냥 재미나게 그냥 결과만 재미나게 보면, 여러 모델링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축해야 되는지 예상치도 있는데, 진짜 2050원에 탈탄소를 해서 전혀 배출하지 않더라도 지구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CO2를 줄여도 계속 그냥 증가하는 거죠. 기존에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가서 대재앙이 올 수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여러 공식들, 모델링들,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테슬라나 전기차들이 무려 12만 명의 이제 라이프를 살렸다. 아니었으면은 이런 대재앙으로 인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을 텐데, 전기차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하더라. 모델 3만 하더라도 180g 밖에 1마일당 그거밖에 안 내는데, 뭐 에버리지로 인터널 컨버션, 그러니까 막 기름 떼는 450g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많이 감축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모델 3는 배출하지 않습니다, CO2를. 근데 만드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CO2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다 어떻게 계산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구를, 그냥 전기차 타면 세이브 되더라가 아니라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모델링을,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CO2를 채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선돼서, 최근 논문, 꽤 이렇게 이름 있는데 나가는 논문들조차도 전기차가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는 거는 더 이상의 이제 이견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든 간에, 그리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든지 간에 전기차가 이래나 저래나 도움을 많이 준다. 아직까지도 전기차가 세상에 도움을 안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많은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서로 맞고 틀리고를 정말 논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각 산업별로 한 것에서 전기차가 여전히 CO2를 절감하는데 너무 좋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긴 하고요. 예외인 놈이 있죠. 저 논문을 베이스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험머 EV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새로 나온 험머 EV는요, 일단 배터리가 200kWh가 넘고요. 무게가 4,000kg가 넘습니다. 4톤이 넘는 차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탱크입니다. 탱크. 아니 4톤이나 넘는 차를 움직이는데 CO2가 절감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저 무지막지한 무게 대비해서 엄청 절감했지만, 쉐비 말리부, 그러니까 쉐비에서 나오는, GM에서 나오는 이제 그냥 세단인데 그거보다는 많이 쓰더라.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옛날 험머 EV가 아니라 험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에 비하면 월등히 감축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계속 CO2를 감축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프리우스 타라 그러고 그러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제가 테슬라를 환경보호하려고 탔던 건 아닙니다. 끝내주는 성능 때문에 반해서 사게 된 거지, 환경보호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미도 있으면서 환경도 저렇게 보호해준다니까 너무 뿌듯하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이 이래서 진짜 좋은 겁니다.
환경도 지키면서 저한테 재미와 즐거움과 여러모로 다 준다라는 게, 그래서 참 이게 테슬라의 매력인 것 같고, 저렇게 4톤짜리를 움직이면 쉐비 말리부보다, 근데 비교가 동등 비교가 아니죠. 다시 한번 저 무게 대비해서는 엄청 좋지만 쉐비 말리부가 워낙 그 요즘 연비가 나쁘지 않은 뿐더러 지금 EPA 레이팅을 보면 저 험머 EV는 지금 프리우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효용성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험머에 엔진 넣어서 다니는 것보다는 훨 낫다. 그리고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이걸 예약을 했었어야 되나. 이게 지금 아주 희소 가치가 엄청나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루 100대? 200대? 잘 쳐줘야 지금 몇백 대 못 만듭니다. 하루에. 정말 찔끔찔끔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희소 가치까지 더해져서 최근에 온라인 경매에서 무려 27만 불, 뭐 26만 달러? 최근 라스베가스에서는 48마일 탄 게 32만 달러. 근데 이거 예약했으면 받은 가격이 한 12만 달러인가 그랬을걸요? 다 세금 뭐하고 다 해도? 와, 이거 도대체 몇 배를 버는 겁니까? 지금 시장에 전기 픽업 트럭이 희소한 데다가, 험머입은 더 희소하죠. 그게 더해져가지고, 이걸 예약을 했었어야 되나. 근데 뭐 테슬라도 디파짓 1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와장창 저도 몇십 대 예약했다 다시 되팔았으면 돈 엄청 벌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논문에 계산했던 거 추가로 얘기하면 지금 전기가 여전히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지금 요 수치가 나온 거지. 만약에 우리가 친환경으로 100% 다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등비등해질. 근데 이걸 만드는데 워낙 카본 에미션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마 비등비등해지지 않을까. 근데 현재는 지금 화석연료 태우는 걸 좀 고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걸 그래도 4톤이면 너무하죠. 그 다음은 마지막 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지금 텍사스에서 그린 하이드로젠을 생산하는 거를 구상하고 있고 이거를 좀 이제 시험 단계 거기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생산된 하이드로젠으로 지금 메탄이죠. 그거를 만들어서 스페이스X 퓨얼로 쓰려고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이드로젠이 전혀 지금 그린 웨이브라고 보기 힘든 게 지금 부산물로 얻죠. 지금 오일에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하이드로젠이 친환경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쓰는 거는 그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나중에 블루 하이드로젠이니 그린 하이드로젠이니 그러니까 나중에 진짜 친환경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미국 내에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하이드로젠을 분리해서 거기다가 이제 솔트, 이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소를 솔트 있는 데다가 이제 엄청 저장해 놨다가 그러니까 큰 자연을 좀 이용해서 그런 것도 좀 신기했고요. 대량으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CO2를 합성하는 겁니다. 카본 에미션을 메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이드로젠과 결합을 해서. 그리고 이 연료를 스페이스X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친환경적으로 거기다 이제 일부는 또 암모니아를 프로덕션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소, 비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디젤 차들의 문제가 생겼던. 근데 이쯤 되면 디젤은 다 없어지겠네요. 하여튼 암모니아나 메테인까지 이런 구상이 생기면은 일론 머스크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아직은 뭐 걸음마 단계라서 이렇게까지 연료를 고민하더라. 참고로 스페이스X는 메테인만 씁니다. 근데 제가 주변 박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대량으로 그러니까 큰 페이로드를 우주로 보내는데 프로펄전 파워가 나오는 거는 하이드로젠이 훨씬 더 편하고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여전히 메테인을 쓰죠. 다른 애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엔진을 묶죠. 근데 왜 메테인을 쓸까? 그리고 메탄을 태우면은 카본 에미션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어차피 화성 갈 건데 그거 한 번밖에 안 쏘는데 뭘 걱정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근본적으로 스페이스X가 여전히 이제 메테인을 쓰는 이유는 이게 훨씬 더 스테이블하답니다. 그치만 폭발력이나 밀어주는 힘 그리고 큰 엔진에 적합한 거는 하이드로젠 그리고 덤으로
엔진 타는 색깔이 이쁩니다. 예, 파란색으로. 그렇지만 이제 안정성, 왜냐하면 로켓이 돌아와야 되기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예, 메세인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예, 마지막은 FSD 베타입니다. 제가 쓴. 어제 사람이 차 문을 열면은 그에 반응하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그냥 엄청나게 보여드릴까 하고 일부러 이제 목적지가 우측에 이제 가까운 이제 홀푸드 슈퍼차저를 찍어 놓고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길가에 스트릿 파킹에 차가 워낙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차가 이제 얼마나 눈치 보는지 저도 여러 번 그걸 보여드릴까 했는데 안타깝게 아무도 안 나오지만, 근데 저는 운전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얘가 이걸 눈치를 본다라는 걸. 예를 들면 차가 나올 듯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장애물들이 좀 보이면은 속도를 줄인다라든지 차가 이걸 인식한다라는 걸 저한테 알려주고 왼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비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스트릿 파킹한 차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들을 운전자한테 팍팍 줘서, 이런 게 되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소비자가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걸 맛볼 수 있는 회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경험이 환상적이다. 참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만 가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공사 구간이라든지, 제가 촬영을 안 했는데 공사 구간이나 이런 것도 너무 요즘 잘 인식하고 서행한다라든지 눈치껏 하는 것들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도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가다 보면은 저 앞에 트럭을 봤는지, 예, 이게 왼쪽 차선으로 바꾸는 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눈치, 도로 상황을 잘 보면서 이렇게 온다라는 점 대단합니다.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요. 물론 여기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요. 이걸 들어갈 때 이걸 좀 크게 돌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파란불이고 왼쪽에 차가 없긴 하지만 이 차가 들어올 것 같고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크게 돈다고 하지만, 지금 이 곡선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파란색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얼른 개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해서 들어갔는데 V11 그리고 13 버전부터는 V11부터는 이런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찾아 들어간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차가 많고 붐비더라도 시외곽에선 정말 안정적으로 잘 썼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